안녕하세요. 진로 레시피의 민신태 조득신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리브 유어 라이프의 강상모 대표님을 모셔서 그 직장, 직업, 그리고 입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과연 이제 직업이라는 거, 그러니까 첫 번째 회사에 들어가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은 뭘 해야 돼야지 더 롱런하는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오늘은 그렇다면 저 롱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우선 입사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 들어가야 뭐 10년, 15년 꿈을 꾸지. 우선 어떻게 보면 그 입사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참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참 차분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희망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 학부모님들 진로까지, 그래서 희망을 별로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현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10에서 15년이라 그러면 한 30대 직장에 들어가신 지금 한 45세 정도 되시는 분들에게도 네. 자, 그럼 이제 성적표가 나올 시간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부터 되게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한 얘기였는데, 그러면 한번 오늘은 그러면 입사하는 법. 네. 과연 뭘 준비해야 되는지, 과연 스펙 하긴 하는데 그 스펙이라는 게 과연 어떻게 되는 건지 네. 한번 오늘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명문대를 다녀도 네. 입사하는 데까지는 도움이 되지만 10년, 15년 뒤에 가서는 다 똑같아진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인재 평준화를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오늘은 그러면 바로 여쭙겠습니다. 네. 우선 영어부터 얘기를 해야죠. 영어 네네. 토익 900점 이상이 거의 뭐 기본이라고들 얘기합니다. 하죠. 말을 합니다. 정말인가요? 높아진 건 사실이에요. 많이 높아진 건 사실인데 과연 이게 우리 커리어에서 영어가 그만큼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한번 면밀히 좀 따져봐야 될 거예요. 저도 이제 이 부분을 데이터베이스로 조사를 좀 하고 싶은데 과연 우리가 일하는 그런 어떤 수많은 어떤 직무 중에서 영어가 차지할 수 있는 비율은 무엇인가, 그리고 영어를 어느 정도 한다고 해서 자신이 얼마만큼 조직에서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물론 영어를 잘한 거는 굉장한 도움이 많이 돼요. 왜냐면 이제 많은 정보를, 고급 정보를 빠르게 흡수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은 그렇지만은 실제로 그거를 제가 주변에서 본 바에 의하면 그걸 활용해서 막 예를 들면 뭐 미국에 있는 기사를 조사한달지 아마존에서 미국 책을 사서 자기가 그런 정보를 진짜 활용한달지 하는 그런 분들은 굉장한 어떤 시간 투여라든지 어떤 그런 시간 잉여력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은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상당히 좀 많고, 그래서 그거를 바로바로 현실에 할 수 있을 적용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영어 실력을 갖추기라는 굉장히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실제 영어가 우리 직무에서 그만큼 그래서 솔직히 토익 8, 900 된다고 해도 그만큼 잘 못 써요. 그렇죠. 네, 정말입니다. 네, 신랄하게 까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영어라는 게 이제 직무에는 그렇지만 실제로 회사에서는 그거를 그 입사 지원서나 이런 거, 그러니까 입사 이렇게 인포메이션이 나오는 걸 보면 거기 900 이상 이렇게 써 있진 않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그렇죠. 900을 맞을까요? 좀 이제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심리적인 그런 선이고 이제 어떤 영어 사교육 시장에서 말하는 좀 그런 어떤 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매우 애석한 점이 지금 뭐 이제 국가에서도 NCS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지만은 어떤 사람의 어떤 역량을, 글로벌 역량을 진정으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잣대가 과연 토익밖에 없는가? 그 외에도 지금 요즘 되게 많죠. 지금 뭐 어떤 시험인지 전 지금 알지도 잘 못하겠는데 대표적인 게 지금 토익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이렇게 좀 올인하고 있다라는 게 매우 전 애석합니다. 네, 미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인사부에서는 정말 900, 그러니까 서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구분을 할 거 아닙니까? 입사저로. 그러면 정말 마지노선이 900인가요? 900 밑으로는 보지도 않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요. 좋은 스펙이 있으면 이게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냥 인사 담당하시는 분들이 어떤 슈퍼 용가리 통뼈가 아닙니다. 그분들도 엑셀에다가 차근차근 대학교 어디 나왔는지, 학과 얼마나 하는지, 학점이 뭔지, 기타 스페셜한 거는 뭐가 있는지, 이분의 백그라운드가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그냥 엑셀에 기록을 할 뿐이에요. 엑셀이 됐던 데이터베이스가 됐던 그렇게 기록을 하고 그 중에 한 칸을 차지하는 게 아마 토익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떤 작은 필터링에 총점을 매기는 데 있어서의 작은 필터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서류를 걸러내는 작업을 하거든요, 인사 담당자가. 그래서 거기 걸러내지지 않을 정도의 그런 토익 점수가
아무래도 이제 되겠죠. 근데 이제 그 꼭 토익을 많이 잘 받는다고 해서 이제 그 서류를 통과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자, 이런 거는 뭐 요새 오픈하고 싶은데 뭐 어느 기업들이나 선호하는 그런 대학이 있거든요. 신입 공채를 할 때 선호하는 대학이 있어요. 그럼 뭐 자기 조직 구성원이 뭐 중에 뭐 충남대가 많든 뭐 경북대가 많든 이제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선호하는 대학들이 있고요. 그 대학 학생들 중에서 지원한 지원자 그리고 비선호 대학에서 지원한 지원자 이런 것들이 아마 내부적으로는 다 어떤 잣대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공개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아까 그 영어 점수도 그러니까 이 사람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작은 그 작은 컬럼 중에 요소일 하나입니다. 뿐이다. 엑셀의 한 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네. 그 말씀하신 거를 이제 듣다 보니까 이제 프로그램은 생각하는데 EBS에서 봤던 프로였는데요. 거기서 네. 이제 인사 담당자 한 4-5분이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들이 정말 인사 일선에서 일하는데 자기네들은 영어 점수 안 보고 정말 자소서를 2,000명이 지원하면 정말 다 읽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기자들도 안 믿고 지원하신 분들도 안 믿는다고 그러시긴 하더라고요. 네, 저도 자소서를 굉장히 많이 읽는 편인데요. 좋은 자소서는요, 그냥 어떤 그 글의 포맷이라든지 이런 게 그냥 사실 한눈에 들어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신기한 게 자기가 이렇게 그 잘 쓴 글들은 그 글이 자소서에 이렇게 막 튀어 올라오듯이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그런 자소서가 있고요. 딱 그냥 몇 마디 몇 문장만 읽어봐도 아 정말 말도 안 되는구나라는 자소서가 있어요. 그래서 2,000개의 자소서를 다 읽기라는 정말 굉장히 쉽지는 않지만 굉장한 사명감을 가지고 뭐 몇 분이 나눠서 글을 보기 시작한다면은 뭐 그 정도는 자소서로도 구분이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어느 정도 네네네 저는 그런가요? 그 자소서가 눈에 튀는구나. 네, 그러니까 특히나 뭐 경력직의 어떤 그 경력직은 보통 이제 경력 기술서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읽어보면은 글의 어떤 그 구조라든지 그리고 쓰는 어휘들이 자신감도 있고 자신만의 그런 어휘로 쓴 그런 것들은 맞아요. 그런 게 이제 글자가 막 튀어 올라와요. 사실은 수많은 글을 움직이는 그 글자들에서 이렇게 막 있잖아요. 이제 앞에서 손가락을 이렇게 2개를 대고 막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면 이거 몇 개 이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렇게 많은 그 글자의 조합 속에서도 네 기업들이 원하는 그런 자소서는 좀 눈에 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책을 좀 많이 읽고 좋은 세계적인 그런 명저들을 클래식들을 읽어보면은 좋은 글들은 금방 눈에 띄거든요. 네, 저는 그건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서 이제 대학교 입시하는 전형 중에 하나가 이제 자기 소개서 자술서라고 해서 이제 쓰는 게 있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수도 있겠네요. 자기 소개서를 잘 쓴다라는 거, 나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는. 네, 그렇죠. 글쓰기 역량은 커뮤니케이션 중에 하나로서 매우 중요한 그런 역량이고요. 네, 글을 잘 쓴다는 거는 이제 많은 어떤 독서량이라든지 너무 식상한 이야기지만 많은 독서량, 자기의 어떤 철학과 생각을 드러내줄 수 있기 때문에 뭐 누가 카피하기가 굉장히 쉽진 않아요. 네. 그럼 이제 강 대표님 보시기에 영어랑 자술서, 자기소개서 한다면 무게감을 어디다 넣어주면 좋을까요? 물론 회사마다 다르겠습니다. 네,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토익도 언어 하나의 잣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이 사람의 성실도는 체크할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여건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의 여건만 갖춘다면 근데 하지만 이제 저는 아까 매력도의 총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토익이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뭔가 그거를 상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다른 어떤 이렇게 부각이 되든 예를 들어 자소서라든지 자소서에 나타난 어떤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충실하게 보강이 돼줘야 할 수 있고요. 그렇다고 뭐 토익만 굉장히 높고 그리고 자소서가 이렇게 빈약하다고 한다면은 저는 그 사람 뽑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균형이 돼야 된다. 네네네네. 그럼 이제 이게 그러니까 입사하는데 좀 재밌는 거라 해야 될까? 그러니까 대학 입시랑 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대학 입시는 어떻게 보면 좀 그게 공평하다고도 뭐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방법은 하나잖아요. 한 가지 기술을 하면 이제 여러 가지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게 있는데 회사라고 하는 건 워낙 그 업력이라든지 업무 능력이 다르다 보니까 지향하는 바도 다르. 입사 방법이 다 다르거든요. 이거 근데 보통 이제 지원하는 대학생들은 나 A라는 회사 가겠어 이렇게 준비를 하나요? 아니면 한 이렇게 준거라고 해야 되나? 친구들 그러니까 이렇게 업계를 정하고 준비들을 하나요, 보통? 저도 사실은 이제 그 공채를 준비하는 시절이 매우 많은 시간이 지나서 현재 요즘의 트렌드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지만 대학생들이 이렇게 떠올릴 수 있는 업계라든지 그리고 직무를 떠올릴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그 정보가 빈약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그냥 마케팅 하고 싶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뭐 그냥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되게 흔해서 좀 그렇게 그냥 입에 붙는다고 해야 되나요?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근데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어떤 직무들이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그 채용 공고를 봤던 게 테크니컬 라이터인데 이제 말 그대로 카피라이터 같은 건데 요즘에 그 소셜 미디어 시대다 보니까 네네. 그런 데 대한 어떤 문구를 굉장히 잘 작성하는 어떤 그런 포지션도 본 적이 있고요. 생각보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그 선택의 케이스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트렌드는 알 수 없으나 어떤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자기가 어떤 기회들이 존재하는지를 되게 면밀하게 네, 대학생분들도 엑셀을 켜시고 거기다가 이제 나름 정리를 좀 잘 이런 직업도 네, 있더라, 저런 하셨으면 직업도 좋겠어요. 있더라, 막 이런 식으로. 네, 물론 저희 리뷰 라이프도 어떤 그 직무를 망라하는 그런 일들을 해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런 자료 조사는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아까 지금 얘기하신 테크니컬 라이터,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을 잘 쓰는 전문가답게 네네네. 잘 쓰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기술자인데 글을 쓰는 직업이잖아요. 테크니컬 라이터는 이제 그냥 뭐랄까요, 카피라이터하고 약간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정말 이렇게 그 출판업에 능하면서도 비즈니스와 잘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글을 잘 쓰는 분들을 지칭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 거 말고 그럼 좀 요즘 봤어요. 전 지금 처음 들어서 또 좀 재밌는 직업 또 뭐가 있을까요? 좀 이렇게 또 보신 것 중에. 재밌는 직업은 사실은 세분화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죠. 뭐 예를 들자면 뭐 ESH, SH라고 하는 헬스, 그다음에 세이프티, 그다음에 엔바이러먼트라고 해가지고 HSE 이런 분야가 있거든요. 이게 환경 안전 보건 담당자예요. 이제 이게 그 국제 표준에 의해서 뭐 오사스라고 하는 그런 국제 표준에 의해서 기업들은 환경 의무를 준수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준수하는 기업들만 예를 들어서 이제 완성차랑 거래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든지 그런 기준들이 있어요. 뭐 ISO라든지 회사에 그런 직원이 있어야지. 네, 그래서 이제 그 체계적으로 어떤 그 하나의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을 관장하는 그런 직원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굉장히 희소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중에서 영어를 하는 분들이면은 그냥 사실은 그냥 거의 부르면 몸값이에요. 지방대에 그런 과들이 있거든요. 근데 나오면은 그냥 뭐 영어를 좀 한다고 하면 5, 6천 뭐 이렇게 연봉을 받고요. 네, 이런 직업들도 있고 뭐 굉장히 많아서 이게 뭐 제가 다 망라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막 떠오르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오피스 컨설턴트인가 그런 직업이 있는데 네. 그 직업은 뭐 다른 걸 안 하고 그 회사에 있는 직장 동료끼리 관계를 조정해 준 사람이에요. 오피스 건설 부동산인가 했어. 아니. 굉장히 그 갈등도를 낮춰주고 좀 더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직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직원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시키는. 이게 지금 저희가 뭐 금요일 프로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직업 세계를 얘기해 주는 건데 그것도 현실 저희는 서칭하고 이렇게 해서 자료를 보고 하는 건데 또 실제로 얘기를 들으니까 훨씬 와닿긴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인사. 그러니까 이 사람을 뽑는 데 대해서 좀 질문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직원을 뽑을 때 그러니까 뭐 영어라든지 자술서 같은 경우 하나의 요소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직장인으로서 필요한 이게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인사부 쪽에 있는 분들 다 인정하는 그런 어떤 능력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궁극적으로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보는데요. 이제 회사 생활의 90%는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이제 우리가 한국말을 하고 있지만 이 한국말을 잘 알아듣지 못할 때가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같이 국어로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그 고급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는 깊이 있는 지식도 필요하고 자신의 사전 지식, 자신이 준비한 그 무언가의 것, 그리고 자기가 어떤 그 준비한 어떤 술수, 그다음에 전략, 그다음에 이야기의 뉘앙스, 진실성 이런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게 다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그 둘 사이에 있을 때 어떤 그런 공기, 그다음에 취미, 취향 이런 게 모든 커뮤니케이션이 일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전적으로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진짜 좋은 직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만 잘해도 우리나라에서 먹고 사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아까 커뮤니케이션 예를 들어서 뭐 한 사람한테 들은 바를 잘 정리를 해서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는 능력. 그냥 이거 레포트거든요. 근데 이 레포트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이건희 회장한테 레포트를 한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아마 좀 약간 문제는 많이 다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디 그 전문인께서 야 내가 어디 뭐 저기 협력업체에 갔다 왔는데 뭐 이거 이 단가는 뭐 어떻게 조정될 수 있을 것 같고 뭐 환율 이게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 네가 그 뭐 비서실에 있으니까 회장님한테 잘 말씀 좀 드려줘라고 한다면은 그 전달받은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것만 자기가 그 어떤 조사 하나까지 다 기억을 해서 다 메모리를 해놨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그렇죠. 네, 굉장히 많은 거를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냥 이거는 그냥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그냥 한 1레벨 정도 되는 거예요. 사실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은 그 비언어적인 그런 커뮤니케이션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렇지. 네. 기운을 쏘시는 분이 있죠. 네네 기운도 그렇고요. 네. 쏘시는 분이 있죠. 내가 우리 회사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런 일인데 앞에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는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다르게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정치적일 수도 있고 전략적일 수도 있고 그러면서도 이 머릿속으로는 또 계산을 계속 하고 있어야 되죠. 이런 게 한순간에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이야기하지만 이제 그런 상황에서 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잠시만요. 저 네이버 검색 좀 잠시만 해보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렇죠. 네, 굉장히 멍청한 사람이거든요. 네. 그렇죠. 커뮤니케이션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통합적으로 모든 지성과 언어적인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자기만의 아우라와 엣지를 발산해야 돼요. 네. 그게 어떤 그 직장인의 좋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쉽지가 않아요. 이제 그 말 한마디 아까 지금 뭐 조득신 작가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까 뭐 오피스 그 컨설턴트라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잘 되는 것 같은데 되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표피적인 경우가 많아요. 네네네. 그 이제 저는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저는 업무의 90%라고 하는 거를 전 증명해 보고 싶은 사람인데 얼마 전에 그 뭐 변호사님하고도 이야기하면서 들었던 거지만은 변호사님들이 하는 그 커뮤니케이션이 핵심이 일의 핵심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사람이에요. 네, 굉장히 고급적인 커뮤니케이션 하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복합적으로 얽힌 그런 관계들을 한 번에 듣고 잘 알아들어서 공감을 해주면서 이야기하는 거 이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네. 그렇죠. 그걸 다 그 분야에 대해서 다 네. 알아야 되고 그리고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보고해야 할 대상과 설득해야 할 대상에 대한 네. 확실한 이해도 있어야 될 거 같고. 네, 자기가 말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그렇지. 판결이 뒤집힐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굉장히 잘한 분들이 전 변호사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뭐 쉽게 생각해도 직장도 생활이니까 말이 네. 통해야 일이 될 거잖아요. 네, 그렇게 네, 생각해도 뭐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네, 커뮤니케이션은 중요한 많은 걸 담고 있죠. 애티튜드도 담고 있고 뭐 이것 좀 뭐 예를 들어서 뭐 득신 씨 이것 좀 부탁해요. 그러면 예 네. 알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냥 한번 이렇게 위아래를 쓱 훑어본 다음에 이거 제 일 아닌데요라고 말한다면 어때요? 뉘앙스가 상당히 많이 다르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한테는 또 한국식으로 또 리액션이 가죠. 윗사람들이라면. 네네네네. XXXX 꽉 XX 왁 이렇게 끝나요. 네네네. 그렇게 갈수 네네네. 있죠. 큰일 납니다. 정말. 그 회식 때 한번 말이 싹 돌아요. 야야야, 내가 지난번에 내가 이거 업무 그 뭐 월간 뭐 레포트를 보고 야 득신이한테 부탁을 했는데 이렇게 이러더라. 그렇지. 네, 큰일 납니다. 정말. 그러니까 제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또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정리가 되는 게 이렇게 정리가 돼요. 영어도 어떻게 보면 커뮤니케이션의 한 수단이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소개서도 네네네. 그러니까 나에 대한 확신이거나 이게 없으면 또 커뮤니케이션 할 때 자존감 없는 대상과 또 얘기를 해보면 또 이것도 그 사람 아무리 똑똑해도 아주 그냥 네. 그 전염되거든요. 그 힘듦이.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자술서라는 것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한 방편으로 확인하는 요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강 대표님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소년 분들의 부모님들께서는 성적도 중요하지만 자기 표현 능력이라든지 진짜 집안에서 대화를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특히 이제 아버지랑 직장을 다니신다 그러거나 아니면 이제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 뭐 어머니들도 요즘 많이 사회생활 하시니까 네. 사회에서 배운 그 커뮤니케이션 술 후배 가르치신다 생각하시고 이건 이렇게 얘기해야지 물론 안 들어먹습니다. 하지만 네네네. 그런 모범을 보이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또 얘기 들어보니까 아까 조선시대 얘기 잠깐 했습니다만은 그 양반 문화가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양반 문화가. 그러니까 어떻게 대화하는 태도를 보여주느냐, 모범이 네. 되느냐 그런 것도 아이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얘기를 네네. 듣다 보니까. 네. 그럼 이제 좀 다른 거를 좀 다른 질문해 볼게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강 대표님께서는 이력서가 화려하신 스펙을 가진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네네네네. 정말 다른가요? 일반인들과?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좋은 스펙을 가지신 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좀 인성이 좋으신 분들을 만나보면 굉장히 겸손하시고 예를 들면 커피값 계산하는 것도 그래요. 뭐 이제
뭐 그 사람이 필요해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뭐 제가 계산하게 그냥 둔다든지 예를 들면 뭐 그런 것도 해서 좀 매너랄까요? 이런 거는 많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제가 먼 걸음에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 자리에 늦게 나온다고 한달지. 네. 그리고 이제 그냥 얘기를 해보면은 그냥 그런 자기 어떤 잘남을 그냥 막 발산하지 못해서 안다라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보면은 그냥 저는 좀 그냥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어요. 그렇죠. 네. 그런 걸 아마 다른 인사 담당자들도 보면 알 거예요. 네, 그거. 가까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또 얘기를 듣다가 또 점점 상식에 다가가는 스펙보단 인성이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뵈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을 인터뷰하시면서 대부분들은 직장을 저 이런 회사 소개시켜 주세요라고 말씀을 할 텐데요. 연봉이 많이들 기준이신가요? 네, 연봉은 그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인데, 근데 그냥 어느 순간이 넘어가면 뭐 그게 큰 잣대가 된다기보다는 조금 자기하고 잘 많은 요소가 있죠. 직장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집 가까운 것도 사실은 굉장히 메리트일 수 있고요. 아, 그걸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네, 특히나 여성분들은 강남에 역삼, 선릉, 삼성 이쪽만 본다고 하는 분들도 사실 있었고요. 오, 네. 재밌는 사례 또 없나요? 그렇게 우리의 상상을 벗어나는 기준을 대시는. 네, 좋은 회사들이 지방에 사실 많은데 그런 걸 이야기했을 때 그냥 그거 관심 없습니다라고 하는 분들도 사실 되게 많이 있고요. 네, 심지어 뭐 저쪽 인천이나 이런 뭐 분당 쪽으로만 가도 사실 전 그냥 서울 쪽이 편한 것 같아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역에 굉장히 국한을 받고요. 그 인간의 본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은 자기 활동 반경이 영역이 분명한 동물 같아요. 네. 그러면 좀 보셨던 게 좀 하나의 또 여담인데. 계속 연봉 얘기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네네네네. 연봉 제일 많이 받으신 분들 중에 보신 분들 중에 어떤 분이 있나요? 네, 전체 다 합쳐서 10억 받으신 그 상무님 제가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은 어떻게 오래 하시나요? 상무님 되시면 어떻게 오래들 하시나요? 올해는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임원이 그냥 말 임시 직원인 것 같아요. 임원은 임시 직원이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냥 헤드헌터로서 그리고 이제 리뷰 유 라이프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진로에 관한 데이터를 모으는 이제 회사의 오너로서 이제 CEO로서 진로 청소년들의 이제 진로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방송이다 보니까 진로 어떻게 좀 정리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각자 사람이 태어나면 그 운명을 저는 살아간다고 사실 생각을 하거든요. 뭐 요즘 우리가 뭐 스펙 이야기도 했고 뭐 그렇지만은 내가 다른 사람이 돼서 살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잘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고 자기가 즐거워하고 그런 것들을 잘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각자에게 부여된 그런 삶의 무게는 있어요. 근데 그건 누가 대신 져줄 수 없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건 각자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자신만의 길을 용감하게 잘 걸어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면서 사실 그런 분들이 자기에게 어떤 기회를 많이 주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그냥 잘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말 그대로 그냥 live. 여러분들이 그냥 잘 사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뭐 특별 뭐 영어 잘해라 뭐 스카이 간다 이런 거 전 본질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벗어나서 자신만의 길을 누구에도 꿀리지 않는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참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로라는 게 어떤 길을 찾는 기라기보다는 내가 가는 길을 잘 가는 게 정말 진로가 아닌가라고 이제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어떤 수학 공식처럼 이런 것들을 말씀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제 자신도 제 길을 잘 모르고 저도 찾아가는 그런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기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묵묵하게 좀 어려움이 있다면 그냥 어려움을 좀 참고 가세요. 나중에 또 이제 또 해 뜰 날이 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저 리뷰 유 라이프의 강상무 대표님 모셔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찾아가라, 그리고 그게 진로다라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뭐 오늘은 이제 입사를 어떻게 하느냐, 뭐 영어 점수가 어떠냐, 자소서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 마지막은 또 훈훈하게 리뷰 유 라이프를 외치시면서 마무리를 줬습니다. 아마 근데 진로라는 게 취업 일선에서 일하시는 헤드헌터 분도 저렇게 정리를 하시네요. 살아라, 그리고 네 길을 가라. 자, 이게 답인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진로 레시피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